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채권과 채무에 관련된 신문 기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복권, 일확천금을 꿈꾸는 복권이 과연 정말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갖고요. 벌써 에피소드 11번 해가지고 제가 1탄부터 10탄까지 앞에 설명을 쏙 드렸었고요. 계속 이어가지고 100탄까지 이제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인생 뭐 있겠습니까? 한 방에 해결하고 싶어갖고 우리가 복권도 사보고 돈도 빌려갖고 투자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 갖고 각종 사건 사고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어, 나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신문 기사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돈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사건, 사고,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부채,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것, 그 뭐 채무, 빚, 뭐 이런 내용과 복권에 관련된 안타까운 국내외 신문 기사들이 심심하게 치 않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돈을 빌리더라도 분수껏 빌리고 분수에 맞게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친척이라든지 친구, 뭐 선후배, 직장 동료, 큰 돈을 빌릴 때는 확실한 내용이 아니면은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않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빌려주고 내 손을 떠난 돈은 이제 빌려주더라도 내 돈이 아니다. 그 뭐 떼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빌려주고 그래야 되죠. 특히 사기꾼들은 사기를 치려고 할 때는 오랜 노력을 과 시간과 공을 정성을 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돈, 뭐 예를 들어 10만 원만 빌려달라 해갖고 그 다음날 갚는다 해갖고 정확하게 10만 원 빌렸다 10만 원 돌려줘요. 주면서 이제 아유 고맙다고 만 원 얹어주고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금액을 키워갖고 이번에는 이제 5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럼 5만 원 주겠다 해가지고 또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갚고 5만 원까지 주죠. 그럼 웬 꽁돈으로 5만 원씩이나 이렇게 주나 하면서 기분 좋죠. 그 다음번에는 또 100만 원, 100만 원 빌렸다가 또 10만 원 얹어주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잊힐만 하면은 이제 신뢰를 좀 신용을 쌓는 것 같이 보이면서 나중엔 좀 큰 돈. 그래갖고 1,000만 원 하면은 또 50만 원, 100만 원씩 턱턱 얹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좀 큰 돈, 5천만 원, 1억 빌려주면 내가 제때 갚겠다 해가지고 빌려요. 그러면은 5천만 원, 뭐 1억에 대한 이제 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안 주고 이래요. 그러면은 어느 날 나타나고 내가 사업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친구들, 친척들 돈 좀 더 빌려갖고 몇 억만 더 주면 한 방에 또 내가 몇 천만 원 주겠다 해가지고 내 돈뿐만 아니라 친구, 친척 돈까지 그냥 싹싹 끌어가지고 이제 또 사기꾼한테 딱 주면은 어느 날 연락 안 되고 도망가 있고 해외 도피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돈, 이게 그 신용과 신뢰를 점점점 쌓아갖고 사기치는 이런 범죄자들한테 당하지 않도록 공짜 좋아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남들하고 잘 상의해갖고 큰 돈일 경우에는 좀 안 빌려주는 방향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뭐 파주라는 지역에서 한낮에 채무 관계로 뭐 칼부림도 일어나고요. 채권자한테 돈 안 주려고 채무자가 차로 그냥 돌진해 갖고 차 교통사고 내버리고요. 그다음에 채무 관계로 막 친구를 살해하는 40대를 검거했다. 충청도 지역에서 이런 신문 기사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복권이 가져다 준 비극 해갖고 돈의 배신 그래갖고 국내 사례, 외국 사례 이런 것들을 기사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조선일보의 2022년 5월 7일자 기사를 보면은요. 자, 파주에서 한낮에 채무 관계로 칼부림이 일어났다. 이런 기사인데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돈 문제로 서로 번갈아 가며 흉기를 휘두르어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이제 목숨은 건졌는데, 이게 서로 이제 막 빌린 돈 3천만 원 갚아라, 뭐 안 갚느냐, 뭐 이러면서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뭐 친구고 뭐 이래도 돈 앞에는 장사가 없고, 빌려준 사람은 뭐 부인도 있을 거고, 가족도 있을 거고, 자기 사업도 하고 돈을 써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제때 못 받으면은. 근데 갚을 사람은 또 돈 줄 능력이 안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서로 트러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채무 관계로 칼부림도 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채권자가 또 차량으로 돌진해 주택가 골목길에 채권자를 비롯한 6명의 행인을 차로 치어 부상을 입혔다. 그러니까 이게 또 돈 줄 사람이 골목길에서 시속 60km 어이없이 막 달렸는데 이 사람 변명은 엑셀린을 브레이크로 착각해갖고 밟았다 해갖고 이 좁은 길에서 이렇게 사고를 치고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이런 앙금이 막 쌓이니까 이런 흉악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더 황당한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충청도 뭐 투데이라는 기사에 보면 친구 관계 채무 관계로 친구를 살해한 40대를 검거하고요. 보면은 뭐 채권자 A 씨를 만나러 간 뒤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 줄 사람이 빚을 너무 안 갚으니까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살해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기 싫어서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 돈 못 받아서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또 이분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만약에 못 받으면은 본인이 파산해야 되고 본인이 어디서 빌려갖고 돈 빌려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친구라도 돈 빌려주고 큰 돈을 빌려주고 빌려주는 받고 이런 거는 정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뭘 투자를 한다거나 뭘 할 때는 면밀히 따져보고 인정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고 처음에 내가 이제 500만 원 빌려줬다 500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뭐 또 돈을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해갖고 눈덩이처럼 빌려주는 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정말 큰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는 습관처럼 빌려주게 돼요. 처음에 빌려줬던 돈을 못 받을까봐 더 크게 빌려주면서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애당초에 조금만한 돈이면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못 받을 돈 같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 빌려줬구나 하고 차라리 잊어버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권에 관련돼 가지고 또 기사를 보면요. 복권이 가져다 준 비극, 돈의 배신 해갖고 복권 사갖고 우리가 행복을 쫓잖아요. 그런데 불행이 닥쳐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복권 여러분들이 가끔 꿈꾸면 하기도 하고 꾸준히 사시기도 하는데 당첨될 확률이 몇백만 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뭐 사랑하던 여인이니 뭐 복권을 서로 반씩 보태갖고 사가지고 나중에 결혼해갖고 되면 잘 살자 했는데 헤어지는 경우 서로 민형사상 소송도 하고요. 복권 당첨되면은 내가 뭐 행복하게 살겠다. 복권에 떨어지면 자살하겠다 했는데 진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복권 당첨되면 행복하는 줄 알았는데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죠. 뭐 A 씨라는 그 남자와 여자는 서로 만나갖고 복권을 사갖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4개월 만에 이별하면서 복권 당첨된 금액 갖고 서로 싸우면서 경찰서까지 갔다 이런 얘기고 동료인 C씨와 D씨 같은 건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서로 복권을 샀는데 2등에 당첨됐는데 복권을 이제 친구가 훔쳐가지고 빚을 갚으면서 원수가 돼가지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복권 당첨됐는데 흥청망청 쓰다가 생활고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어요. 2008년도에 23억 원이 당첨됐는데 주식 도박에 손을 댔다가 다 탕진하고 수천만 원의 빚까지 지고 결국에는 이혼하면서 극심한 우울증으로 목까지 맸다. 23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뒷부분에 설명이 나오는데 쉽게 번 돈 쉽게 날라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돈을 좀 우리가 힘들고 땀 흘려갖고 시간을 들여갖고 벌었을 때 보람된 거지 허황되게 벌면은 금방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복권을 뭐 구입하는 이유 많은데 복권이 절대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되고 1년 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외국의 뭐 심리학자들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행복해 하지만 곧 행복이 당첨 전 수준으로 금방 돌아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복권은 많은 돈을 얻게 되면 그만큼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 후에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써야만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게 더 낫고 복권에 너무 희망을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권 차라리 안 사는 게 돈 버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분수 아시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분수. 분이라는 게 이제 나눌 분자거든요. 숫자를 어떻게 정확하게 나누는가.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 그다음에 자기의 신분에 맞는 한도, 사람으로서 일정하게 이룰 수 있는 한계, 이거는 이제 분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라든지 분수에 맞지 않는 투자, 분수에 맞지 않는 뭐 빌려주는 돈, 빌리는 돈, 이런 것들은 다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눌 분자해 가지고 내게 맞는, 내가 받아야 될 몫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남한테 줘야 되는 몫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분수에 맞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불필요하게 돈 빌려주고 돈 빌리지 마시고 그에 따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다. 그리고 억지로 위험하게 괴롭힌다든지 뭐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뭐 신용카드를 잘못 써갖고 막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떤 책에서는 너무 신용이 불량이 되고 뭐 제2금융권 사채까지 막 쓰게 되고 그런 상황까지 가지 말고 아싸리 1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돈을 못 갚는다 그러면은 차라리 파산하는 게 낫다는 거죠. 채권 예를 들어 갖고 그 사채를 써 갖고 뭐 100만 원 빌렸는데 이게 막 1,500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불어나느니 차라리 사채까지 쓰기 전에 사채 빌려 갖고 카드빚 갚고 뭐 은행빚 갚고 뭐 이러는 거 하느니 차라리 파산 신고를 하고 사채를 안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명품 사느라고 빚지고 어떤 사람은 투자 잘못해서 빚지고 여러 가지 빚을 많이 지는데 여러분 사채 빚은 절대로 쓰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 구독과 알람 기능까지 한번 설정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